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75번째 시간입니다. 공민권 행사와 임금. 말이 좀 어렵죠. 공민권.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러니까 나라의 기본적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라에 일하러 갔으니까 우리가 직장에 대한 근로를 제공 못할 테고, 그러면 이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죠. 예. 사실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했는데 내가 왜 임금을 줘야 되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라가 끌고 가서 강제로 시키고 의무 때문에 하는 건데 나는 임금도 못 받는다. 그럼 누가 줘야 되느냐? 그냥 제 상식으로는 나라에서 일 시켰으면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나라의 책임질 일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방향에서 전가를 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이거 원칙적으로 나라와 기업 간에 누가 책임지는지 항상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퇴직금도 사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논란이 있어요. 퇴직금이 과연 기업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 원래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당연히 사회가 책임져야, 나라가 책임져야 됐을 일이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는 뭐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입법화 돼 있던 그런 사정입니다. 자, 어쨌든 공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주시고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말씀 주시죠.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명시는 없습니다. 임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공익직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공민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적인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회사 내에 있는 규정에 따라 많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좀 사례들을 좀 몇 개 살펴볼 것은 기본적인 이제 선거권 행사, 선거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랑, 저희가 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동청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신문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거나, 산재도 마찬가지죠. 심의회의가 열리면은 거기에 당사자가 가서 구술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유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휴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이 세 가지 선거에 대해서는 공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선거날도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니까 현재 29명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유급 규정이 없어서 선거 같은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게 뭐 남자들은 또 뭐 예비군, 동원 훈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근로기준법에 이제 명시가 없다 보니까는 이건 이제 예비군 관련된 법률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군 참석을 위해서 출근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비군은 어쨌든 국방의 의무의 연속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회사에게 맡기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없다 보니까는 예비군 관련된 법률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했을 때도 과연 이것을 이제 회사에게 휴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나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유급 처리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또 분쟁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회사에서 웬만하면은 유급 처리 당연히 안 해주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휴가는 인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무급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쓸 때 어디 참석하기 위해서 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데서는 뭐 증빙 자료를 가져오면은 뭐 그렇게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석 요구서나 신문회의 일정 통지 이런 것들을 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처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임의로 그 회사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출석하면 사용자도 그날 오니까는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휴가를 신청을 하거나 사정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 있던 일들이니까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된다 아닙니다. 신청하고 오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 법으로 특별히 두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제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외의 사항들에서는 뭐 나라가 특별히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하나로 이 공예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뭐 노동권에서 크게 쟁점이 되긴다기보다는 이러한 국민권 행사라든지 어떤 뭐 법정의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허가를 안 해줘서 이 의무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는 이제 뭐 법으로는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안 보내주면 뭐 일정한 이게 뭐 처벌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국민권의 행사 그다음에 거기다 금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에 대해서 궁금한 일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남겨주시면 되고 또 다른 채널이 저희가 열려져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뭐 친구 사용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좀 본인의 이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을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카카오톡 보면은 이제 친구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잖아요. 또 동일하게 그 검색 창에다가 노무법인 시선이라고 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검색이 되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이 채널을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 채널 내에서 1대1 상담과 같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를 누르시고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통 다른 업무를 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는 시간이 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정 정도 이제 그 상담 채널을 검색할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때 내용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유튜브 관련된 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시죠. 예, 감사합니다.